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촬영을 제 집무실에서 하는데요. 컴퓨터로 보여드릴 게 있어서 여기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대법원 나이사건 검색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주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이트를 찾으셔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가장 위에는 대법원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바로 밑에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이 사이트입니다. 주소는 scourt.go.kr입니다. 사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트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장 위에 두 개의 탭이 있습니다. 사건 번호로 검색 탭과 인증서로 검색 탭이 있는데요. 사건 번호로 검색 탭은 사건 번호를 아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인증서로 검색 탭은 사건 번호를 모르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증서로 검색 탭을 사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증서로 검색 탭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먼저 사건 번호로 검색 화면에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실제 사건을 검색해 볼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을 설정해야 합니다. 클릭하시면 전국 법원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다음 칸에는 연도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칸은 사건명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개인회생은 사건명이 개회입니다. 그 옆에는 알고 계신 사건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옆에 있는 이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사건 일반 내용 탭과 사건 진행 내용 탭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사건 일반 내용을 보시면 사건 번호, 접수일, 채무자 이름, 회생위원 이름, 개시 결정일, 변제계획 인가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화면은 제가 미리 캡처를 해 두었습니다. 캡처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일반 내용 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보시는 당사자 내용 부분입니다. 채권자들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알고 계신 채권자들과 실제 법원에 등록된 채권자가 동일한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채권자 수만 23명이었습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사건 진행 내용 탭을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내용도 캡처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2021년 7월 16일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금지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결정되자 채권자들에게 쭉 금지명령을 법원에서 송달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실제 도달한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채권자들이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과 채권 추심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번의 보정을 거친 이후에 9월 6일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결정문도 채권자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채권자 집회가 있었고 11월 1일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11월 15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변제계획 인가 결정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이 서류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각종 신용정보들을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 의뢰인은 정해진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가 결정이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사건 일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제 현황 조회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 변제금 납부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변제 현황 조회라는 탭이 새로 뜨는데요. 신청서를 접수하실 때 회생 절차에서 남은 돈을 반환받을 계좌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그 계좌번호 앞자리 8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희 의뢰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검색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매월 변제 예정 금액은 월 변제금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총입 금액은 검색하시는 날 기준 총입 금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납금, 미납회차, 현재 변제 회차, 잔여 변제 회차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좀 늦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사건 번호를 아실 때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사건 번호를 모르실 때 인증서로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서 당연히 준비하셔야 하고요. 인증서로 검색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 사건을 인증서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쓰시고요. 인증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는 것처럼 인증서 암호 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법원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법원을 모르시면 가장 밑에 전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 종류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민사 본안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회생 사건을 검색하고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회생 파산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민사 본안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건이 나오고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나오지 않으면 법원을 다시 설정해 보시고 그래도 안 나오면 법원에 직접 가셔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촬영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